반갑습니다. 라운라운 부정입니다. 시험을 치르고 아이들 전체적인 부분들을 기다리느라고 영상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졌고, 이번 시험은 우선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평균 점수가 네. 지금 하나의 성적이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29점, 28점이 될 수도 있고요. 네, 30점. 제일 많이 받으면, 이제 최대로 받으면, 네, 30점이 전체 평균입니다. 전체 평균이고, 네, 100점 만점이에요. 네. 이렇게 보면 시험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죠? 네, 이렇게 보면 되게 시험이 어려웠는데, 과연 이제 시험이 어려웠는가는 조금 고민해보고, 오늘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어머님들께서도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첫 시험은 경험적인 요소가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과학고 시험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학교의 시험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어떤 경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판이하게 다른데, 네,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아이들이 캐치하지 못해요. 속된 말로 이제 똥이지 된장이지 우리가 찍어 먹어봐야 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리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하면 시험이 잘 안 쳐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험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작년, 재작년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게 시험이 솔직히 말하면 좀 쉽게 나왔습니다. 쉽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0점이냐.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도 많은데요. 아이들 입장도 한번 어머님들께서도,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부분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원에 있는 친구들도 저희 원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성적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음에 들게끔 나오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네, 어쨌든 경험적 요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경험을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제야 이제 조금 감을 잡겠다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기말은 또 어떤 형태로 또 시험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크게 이 기준을 벗어나지 않을 걸로 보여져요. 자, 학생들을 상대로 찍는 것은 아니고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저는 보통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설명회를 하거나 이러지는 잘 않거든요. 이제 그 설명회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머님들은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시험이 어떻게 나왔길래 평균이 이렇고 우리 아이 점수가 이런가. 이게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부산과학고 같은 경우는 시험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복기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절대 복기를 시키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혹시라도 제가 이 문제를 너 외워보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시험이 조금이라도 좀 영향을 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기는 시키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제 아이들의 얘기를 하나씩 들어가면서 이제 복기를 했고요. 또 좀 잘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실제로 착 적어가지고 워드 작업까지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이렇게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하나씩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혹시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갈 텐데 올라가면 앞으로 부산과학고를 지원하고자 하는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공부 시험 어떤 스타일이 작년도 제가 올려놨거든요. 작년도 올려놨는데 시험 스타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앞으로 공부하는 것에 조금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시작 한번 해보죠. 자, 1번부터 이제 출발을 할 건데요. 1번에서부터 총 이제 4번까지를 이 성함을 정확하게 말씀드려도 되나? 박 선생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박 선생님께서 출제를 했는데요. 무난하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서술을 까다롭게 채점을 하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이분은 또 특이하게도 조금 잘 친 친구들, 좀 점수가 좀 높은 친구들은 되게 까다롭게 보는 스타일이고, 점수가 조금 낮은 친구들은 정이 많으세요. 정이 많으셔서 조금씩이라도 더 주려고 노력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잘 친 친구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점수가 조금 낮았어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많고요. 조금 못 친 친구들은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잘 나왔네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향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번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가질지에 대한 부분들이겠지만, 되게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이 모든 책이 다 있습니다. 이거는 없는 책이 없을 정도일 거예요. 없는 책이 없을 겁니다, 아마. 자, 이것들을 만족하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A에 대한 문항입니다. A에 대한 문항이요. 조금 다른 형태가 있다면 이렇게를 만족하고 NA가 즉 A의 원소의 개수죠. 원소의 개수가 홀수개. 그렇게 되면 이제 A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이제 몇 개쯤 결정이 될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A가 예를 들어서 6 이러면 6 하나만 있어도 요 조건을 만족하고 홀수가 되죠. 한 개니까요. 그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보니까 1, 6, 1이 있으면 36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홀수기를 만족하는 것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표현이 됐느냐? 다음과 같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A를 원소로 갖는 새로운 집합 하나를 보기를 집합 B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합 B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MB의 값을 구하면 쉽죠. 그러니까 홀수계의 원소를 갖고 있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쭉 나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1, 36, 2, 28 이렇게 해서 되게 유명한 문제. 없는 책이 없죠.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은 무난하게 한번 하지 않았을까. 2번은 이제 이것도 엄청나게 무난한 집합입니다. 근데 이제 집합 U를 이제 주기를 자연수 n들을 줬는데요. 90 이하의 자연수 n들을 이제 모은 겁니다. 90 이하의 자연수. 그러니까 보통 100까지를 많이 주는데 이건 90을 줬네요. 90을 줬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AN을 n들 이제 어떤 x들을 모은 건데 x는 n의 배수, 즉 n의 배수들을 원수로 가는 집합. 없는 책이 없죠, 그죠? 없는 책이 없어. 없는 책이 없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복귀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적어는 보겠습니다. 복귀 상황입니다. 복귀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 볼 수 있는데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거예요.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건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의 배수의 집합 또는 5의 배수의 집합, 그죠? 합집합입니다. 합집합, 그죠? 그것은 여집합이니까, 이걸 차집합으로 이렇게 바꿔낼 수 있겠죠? 이렇게 차집합.
그래서 2의 배수의 집합에서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인 것들을 뺀 녀석의 원소의 개수가 뭐냐? 몇 개냐? 어디 안에서? 90 안에서. 쉬웠죠? 네. A는 U의 이제 부분집합이라고 할 때라고. 쉬웠습니다. 1번 문항은 문항 그 자체입니다. 너무 쉬웠죠? 네. 네, 쉬워. 네, 그럼에도 실수가 나옵니다.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자, 이번 1번은, 이거 되게 이제 유명한 문제인데요. 요거는 이제, 네, 요거는, 네, 이거 띄면, 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러한 명제를 하나 딱 줍니다. 명제를. 이렇게 명제를 하나 주고요. 네. 네, 이 명제는, 네, 제일 먼저 어디 나왔었냐면, 실력적소. 네, 연습 문제 있습니다. 많이들 어려워하는 어떤 형태거든요.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실력적 연습 문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여기에, 어떤 조건이 빠진 것 같아요. 어떤 모든 C에 대해서, 어떤 모든 집합 C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어떤 조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있었을 건데 아마 복귀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제 빼먹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건 네, 실력적 속에서도 문제고 네.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입니다. 7, 8년 전에 6년, 7년, 네, 7년쯤 됐겠네. 7년쯤 전쯤에 네, 부산과학고에서 출제했습니다. 출제했는데 기출 문제에 들어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봤을 겁니다. 봤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네, 이 녀석의 역대우, 네, 역대우를 쓰고입니다. 쓰고, 네, 참거짓을 판별하는 겁니다. 참거짓을 판별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참이면 증명해야 되고 거짓이면 발례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무난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했고 네, 무난한 문제고 그래도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한번 자,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네.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고 모든 C에 대해서 어떠한 집합 C에 대해서도 이것이면 이런 조건이 있으면 이게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 뭔가 있었을 거예요. 네, 있었을 건데 아이들이 아마 빼본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5 이상의 소수입니다. 5 이상의 소수. 이러면 이제 우리가 5 이상의 소수다. 이러면 바로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P는 6K 플러스 마이너스 1꼴이고 K는 사인수구나. 자, 이렇게 딱 떠올려야 됩니다. 이게 딱 떠오르면 이 문제는 엄청나게 쉬운 문제입니다. 5 이상 소수. 이면 자, 이건 괄호로 칠까요? 네, 이면 P제곱 플러스 2가 합성수다라는 겁니다. 네, 요거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게임 끝나는 문제죠. 굉장히 쉬운 문제죠. 네, 이번도 쉬웠네요. 네, 3번입니다. 3번의 1번은 기본적인 우리 제가 이걸 꼭 외우라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네, 답은 굉장히 쉽고요. 네, 요겁니다. 요것의 값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답이 3이에요. 전개해서 풀으라 그랬거든요. 전개해서 풀으라. 전개해서 풀면 이제 이렇게 이게 다른 거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조건을 줬단 말이죠. 조건을 줘서 전개해서 푸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얘를 전개해야 돼요. 얘를 전개해야 됩니다. 얘를 전개하면 열심히 전개하면 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네. 이렇게 곱하기 C 더하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서 요거 넘기면 요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요거 전개를 하면 물론 이렇게 안 나오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걸 좀 계속 전개한 다음에 요걸 인수분해를 해야 될 거예요. 네, 해야 될 건데 어쨌든 제가 아이한테 굉장히 강조했던 게 이 식 제발 좀 외워달라고 했던 게 부탁드렸던 건데
잘 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x제곱 플러스 x제곱 1 x제곱 아이들한테 제가 듣기로 나머지 정리는 시험에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험에 나왔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자 이것으로 나눈 나머지 이거 되게 쉬운 문제 같아 보이잖아요. 되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이 문제는 간단하게 보면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 이 전체가 이제 0 되는 값이 뭐냐면 이 0 되는 값인데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은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x를 싹 대입하면 마이너스 x를 딱 대입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 돼요.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되는데 마이너스 x 세제곱은 결론은 저 얘거든요. 그래서 답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답인데요. 이 답 내기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서술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머지 정리 문제는 서술하기가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제가 강조를 좀 많이 했어요. 어떻게 문제를 풀 건데 어떻게 해결할 건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결국 이렇게 이거의 전체의 세제곱. 그래서 이 녀석을 a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이 녀석 세제곱하면 a 빼기 x의 세제곱은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다 a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써볼까요? a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겠네요. 마이너스 3 a 제곱 x. 그래서 3 ax 제곱 빼기 x의 세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이 a를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 a니까요. 그죠? 나눠 떨어지죠. 그럼 나머지가 이거짜리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 x. 그게 아마 아까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제곱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x 제곱을 얘로 나눠 나머지를 구하라 라는 문제로 바뀌어 버립니다. 왜냐? 얘는 나눠 떨어지니까요. 요거를 얘로 나눠 나머지가 뭐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골자인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이 서술하는 게 쉽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을 주고 이쪽을 좀 주고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지우고 좀 너무 자세하게 적고 있네요. 뭐 이렇게 자세할 필요 없는데. 네 번째 문제는 이제 제시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시문이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아이들한테 복귀하라고 그러는 것은 너무 좀 가혹하지 않습니까? 가혹하죠. 네, 가혹하기 때문에 제시문에 뭔가가 적혀 있었을 겁니다. 이게는 이제 절대부등식 관련해서 뭔가가 적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1번, 2번에 달려 있는데요. 이 제시문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시문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가 이것도 이제 복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보셔야 되긴 하겠다만은 요건데 이제 물론 이 조건들이 지금 다 빠져 있죠. ABC가 아마 양수일 건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자, 어쨌든 간에 ABC가 양수인지 염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확인이 안 돼요. 저희가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증명을 하는데 인수분해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인수분해 쓰지 마세요. 그러면 인수분해 쓰지 말고 어떤 제시문 아마 3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시문에 3번이 몇 개가 있었나 봐요. 그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이걸 증명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제시문 이용해야 됩니다. 이건. 다른 걸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시문이 산술 기하 평균에 관련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관련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완전 제곱식이 관련된 것이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네. 네,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것도 이제 재심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떤 재심을 이용해서 이걸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3차 코시를 이용해야 되는 건지, 3차 코시가 위에 재심을 있었을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확인이 좀 불가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증명하는 형태, 절대부등식 증명 문제가 4번에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네, 박 선생님의 시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보여도 네, 평균 점수가 17점입니다. 네, 1, 2, 3, 4번에 17점이 평균이에요. 심각합니다. 네, 이게 17점 평균짜리. 이 시험이 과연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이 시험을 치면 17점을 평균을 내는지 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간편하게 가겠습니다. 자, 5번에서 10번까지입니다. 5번에서 10번까지 이제 김 선생님이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출전하셨고, 이분은 이제 올해 처음으로 부산과학고에 들어오셔서 첫 시험을 내신 건데요.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되게 궁금했고, 이 김 선생님은 학습지 폭탄을 주신 분입니다. 학습지 폭탄을 주신 분이고, 학습지 폭탄을 줬다는 건 어떤 거죠? 폭탄을 줬는데 학습지 내용이 심상치 않아요. 모의고사 4점짜리 문항들부터 해서, 옛날 본고사 문항들부터 해서 아주 복잡한 형태의 방정식부터 해서 되게 엄청나게 복잡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뭐 솔직히 프린트가 그렇게 정돈되어 있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어딘가에서 막 이렇게 가져오신 건데, 그것들을 막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내주셨는데, 난이도도 되게 들쭉날쭉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이렇게 나눠 놓으셨는데, 1단계에서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튀어나온다거나 막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전체가 다 들어간 건 아니고 일부분이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게 됐고, 놀랍게도 전체를 5번에서 10번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5번에서 10번 전체를 학습지였습니다. 학습지를 변형한 형태로 시험을 출제했습니다. 네, 근데 평균이 10점입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어머님들께서. 네, 학습지를 변형했는데 왜 틀리냐 이거죠, 그죠? 네. 근데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요. 문제가 좀 변형되어 있으면 또 다른 문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분이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낼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습지를 완벽하게 딸딸 외우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운 공부 방법이란 말이에요. 할 게 워낙 많은데, 그렇다고 우리 이분 선생님께서는 학습지에서만 내니까 무조건 학습을 배우자 이러면 애들 시험 잘 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올지 저기서 나올지 시험 프린트의 내용으로 봐서는 이 상당히 좀 난해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시험 나올지가 되게 좀 궁금했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시험을 학습지 전체에서 변형 문제를 냈으니 아이들이 어디서 봤는데 어떻게 풀더라? 어디서 봤는데 어떻게 풀더라?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어떻게 푸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푸는지 알아도 실제로 자기가 풀어보다 보면 잘 안 풀리는 게 실제 학습지 문제입니다. 자기가 풀어봤던 문제라고 다 풀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 고민에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고민의 흔적 속에서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던 친구들은 대부분 어렵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학습지를 변형했다는 건 어떤 겁니까? 학습 중에서 제일 난해할 수 있는 것들, 그래도 본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그러면 그런 부분들, 조금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변형했을 거 아니에요. 쉬운 문제를 변형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힘든 것들, 내가 예전에 공부했을 때 이거 좀 힘들었는데 했던 문제들이 변형돼서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학습지 변형 문제였고, 학습지에 어떤 문항들을 변형했는지는 제가 다 받아놓았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지금 여기에 다 적는 게 문제가 이렇게 자, 단어를 말씀드리면 방정식 2개, 그 다음에
이차함수 2개, 그 다음에 하나는 부등식 관련돼 있는 거, 하나는 요게 나왔어요. 요거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7번인지 8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켤레 무리근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기엔 좀 어려워요. 이게 켤레라는 말을 쓰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유리계수 다항 방정식이 있습니다. 유리계수라는 것은 계수가 유리수라는 뜻이고요. 계수를 유리수로 갖고 있는 다항 방정식의 한 근을 봤더니 a 플러스 b 루트 m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아이들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런 조건이 있었을 것 같아요. m이 완전 제곱수를 인수로 갖지 않는 녀석이라는 조건을 아마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여기에 a, b 됐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냥 m이 완전 제곱수를 인수로 갖지 않는다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네, 한글을 읽어라 하자 이 말입니다. 읽어라. 한근이 이것이다. 이때 이렇게 있습니다. a-b 루트 m도 근이들 모여라. 물론 여기 A, B, M 이런 것들은 다 유리수여야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유리수여야 될 겁니다. M이 완전 제곱수를 인수로 갖지 않는다는 것은 이 바깥으로 뭔가가 이렇게 이제 제곱수가 있어서 바깥으로 나올 수 없는 구조였다라는 이제 부분을 얘기를 이제 아마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것이 근이들 모여라. 아주 대표적인 형태죠. 아주 대표적인 형태. 뭐 비교해보면 CF 비교해보면 실수계수 다항 방정식의 한 근이 a 플러스 bi ab는 당연히 실수였겠죠. 이것들은 유리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 플러스 bi 이다. 이때 그 켤레 무리수라니 켤레 허근, 켤레 허수, 켤레 복소수, 켤레 복소수. a 플러스 bi네요. 또 근이됨을 보여라. 이건 실수계수고, 이거는 유리계수고, 이 차이점을 아이들한테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많이 이제 수업을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뭐 대표적인 거예요. 이것들에 대한 증명도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방식이 거의 흡사합니다. 이게 유리계수 다항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게 2차식이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2차식이면 근의 공식만 갖다 집어넣으면 당연히 그래 돼요. 당연히 그래 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다항 방정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fx를 이런 형태로 n차로 이렇게 두고, 물론 a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두고 증명을 가져가야 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뭐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이 증명 방법이나 이 증명 방법은 본질적으로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전혀 틀리지 않는데 아이들은 틀리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문제 제가 하나 봤고요. 나머지들은 방정식 문제도 그렇고 2차 함수 문제들은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많이 변형했고요. 방정식 두 문제, 그 다음에 2차 함수 두 문제, 이 문제 하나, 부등식 문제 하나, 이렇게 해서 5문항을 구성했고 평균 점수는 10점 정도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습지에서 시험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 할 아이들이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과학 공부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이거 증명해보세요. 같이 증명해보시면서, 어떻게 증명될까? 한번 고민해보시면서 그런 공부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과학고에 한 발짝도 다가갈 수 있게 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최선생님께서 이제, 이분은 제가 조금 좀 좋아하는 선생님인데요. 예. 되게 문제를 좀 창의적으로 내시는 분이고, 흥미 위주의 본인이 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과거에 걸맞죠. 그러니까, 과학고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이제 이 최선생님처럼 문제를 내야 된다. 그래, 어려워도 30점이어도 이해가 됩니다. 30점이어도, 네. 고민해서 시험을 풀고 시험을 치고 이런 부분들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과 같이 나온다면 실수 싸움이고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싸움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걸맞느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그러나 지금 트렌드가 뭐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저러니까요. 네, 이런 시험에 뭐 평균이 한 50점, 60점 나와줘야 다음에 시험의 성적이 조금 그거 하도록 조금 신경 써서 좀 다른 부분들을 고민하게 될 텐데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최 선생님께서 두 문항 정도를 출제를 하셨는데요. 네, 11번째 문제입니다. 총 문항 수는 12문항입니다. 12문항이고요. 네, 1번은 네, 드디어 이거 하나 나왔네요. 네, 이분은 이런 것들 좋아합니다. 오일직선. 네. 또 이 최 선생님은 또 수심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수심을 또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고. 네. 자, 오일직선. 네. 일반적인 삼각형 ABC에서 무게중심 G, 그 다음에 외심, 그 다음 수심. 네. 그러면 이 무게중심 G가 O와 H, 즉 외심과 수심을 1대1로 내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제가 한번 아이들하고 이제 재밌게 수업을 했었습니다. 똑같이 수업을 했는데요. 제가 영상도 남겨놓았는데요. 그걸 아이들 아주 열심히 대답도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을 했는데 다시 봤을까요? 다시 봤으면 뭐 편안하게 아주 무난하게. 네. 1대2가 됨을 증명하세요.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네, 네. 무게중심 G가 외심과 수심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무게중심 G가 외심과 수심을 1대2로 내분한 점이 바로 무게중심이 된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심, 무게중심, 수심이 한 직선에 있게 돼요. 그래서 이 한 직선, 그 직선을 우리가 오일러 직선이라고 그래요. 오일러 직선이라고 그러고 네, 이 증명 과정에 필요한 또 정리들이 쭉 있는데요. 그걸 지금 말씀드려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네. 어쨌든,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는. 이게 이런 것들을 시험을 내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좀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고. 아이들이 공부를 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고요. 2번은 이제 이 1번을 이용을 해가지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입니다. 삼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 네. 삼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인데 문제를 좀 읽어드리면 이제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가 72라 그랬습니다. 72라 그랬고. 자, 삼각형 OBC라고 해볼게요. OBC. O는 이제 외심이 되겠죠? OBC의 넓이를 봤더니 15랍니다. 15를 했을 때. 자, 이 조건을 줬을 때, 네, 삼각형 HBC 이 녀석의 이제 넓이가 뭐냐 이렇게 문제를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비관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면 오일러 직선 이 방금 증명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이 문제는 그냥 가볍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좋은 문제였죠? 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요거를 문제를 만드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네.
자, 12번째 문항인데, 12번째 문항도 선생님께서 아마 좀, 조금 고심을 하셔서 만드신 것 같은데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정오각형을 줬습니다. 정오각형을 주고요. 정오각형을 이제 주는데요. 이렇게 주고요. 비슷하려나? 네. 그려보죠. 네, 정오각형을 줬다고 합시다. 네, 정오각형을 줬다고 합시다. 대충 한번 그려보죠. 네, 정오각형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네, 요 정오각형을 ABCD라고 했네요. 네, ABCD. 네, 이렇게 줬고요. 그래서 정확형에 일반적인 대각선을 하나 그을 수 있습니다. 이 대각선은 이걸 꺼도 되고, 이걸 꺼도 되고, 이걸 꺼도 되고,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그죠? 네, 그었을 때, 네, 꼭지점에서 이 대각선, 즉, 이렇게 주어진 이 대각선까지 이 거리, 네, 거리 합, 이놈거리, 이놈거리. 이 꼭지점은 이 직선과의 거리가 0이기 때문에, 이 꼭지점도 이 직선의 거리가 0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거리의 합이 뭐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계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왜? 그런 거 보겠어요. 두 번째 문항이 이제, 이게 복기가 정확치 않아요. 복기가 조금 정확치 않습니다. O가 주어져 있고요. 0,0이고, A라는 어떤 점이 주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숫자였던 것 같아요. 숫자가 주어져 있었고, B가 이제 A, B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네. 세 점이 있습니다. 직선 L이 아마 지나가는데, 이 직선 L이 아마 주어져 있었을 것 같은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아마 이게 오고 뭐 이렇게 있다 치죠. 이렇게 AB가 있다고 치죠. A는 우리가 주어져 있는 점이니까 이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순의 발을 이렇게 내리겠죠. 이렇게 수순의 발을 내려서 이 직선까지 거리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거리들을 생각해 보실 건데 이 거리들 네. 네, 거리들의 합. 네, 그 거리들의 합을 우리가 DL 뭐 이렇게 이제 표현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DL입니다. DL. 자, 꼭지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들. 여기는 0이고 여기는 0이니까 요거도 여기도 여기에 DL이 될 건데요. 거리의 총합. 이 녀석은 DL의 제곱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왜냐면 루트가 나올 거거든요, 저기. 어쨌든 얘는 DL의 최소값 을 이제 내셨는데 지금 이 복기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제가 이게 뭘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얘가 삼각형이라면 말이죠. 네, 여기 네. 무게중심을 이용하는 문제였을 겁니다. 아마 100%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의 거리 이 녀석과 이 녀석까지 거리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합, 그 다음 무게중심까지 거리, 관계가 있다고요. 탐구해 보시면 또 재미가 있죠. 어쨌든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때려 넣어서 녀석 길이하고 관련성을 가질 거예요. 근데 직선 L도 지금 뭔지 주어져 있지 않고요. 일단 복기 사항에서는 저도 정확하게 이것들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얘를 이용하는 것이면 아마 틀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문항입니다. 자, 이 두 문항 평균 점수가 많아야 4점. 지금 3점 얘기 나오고 있고 2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뒤에 있기도 했겠죠. 그죠? 그럼 앞쪽에 문제 푼다고 그죠? 시간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뒤에 갔는데 뒤에 문제가 잘 모르겠어. 이게 뭐지? 이러면 그렇게 점수가 나올 겁니다. 준비를 조금 했던 친구들이라면 뒤에 이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정리를 좀 해서 잘 풀지 않았을까 싶고요. 근데 점수 상태로 봤을 때는 2점, 3점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전 교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거의 가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네, 아까 17점, 그 다음에 10점. 이거 이제 3점, 2점, 4점 이런 얘기 나오니까 3점 얘기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복귀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세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대략적인 뉘앙스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대략적인 뉘앙스를 이해하면 좋겠고, 이제 과학고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영상이 그 친구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 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고요. 저희 선생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했다 하여 저희 입장에서 문제를 맞춰냈다 하여 막 이제 뭐 기분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시험을 잘 치는 건 아니거든요. 잘 치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한두 아이는 제가 공부했던 부분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기분이 좋지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아이들 이번 주에 또 오면 점수를 받아 들고 올 거란 말이에요. 오면 격려 많이 해주시고, 첫 시험이니까 좋은 경험을 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물어보고, 우리 어떻게 생각해봤니?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고, 저도 아이들하고 오면 이번 주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나눠보면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선을 이제는 좀 알겠니?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설명회를 제가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하시면 저한테 늘 연락을 주시고요. 학기가 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제가 설명회는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이 영상으로 어머님들께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대체하는 것 양해 부탁드리고요. 시험은 이렇게 나왔고, 이런 현상들이었고, 공부는 어떻게 하면 될 거다라는 것들을 아이들과 소통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 진행하겠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또 시험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지만 아이들은 어느 정도 감은 잡았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늘 저를 믿고 학생들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기회가 되면 전화를 통해서든 만남을 통해서든 제가 인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